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최종호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진 학생이 찾아왔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안녕하세요. 부계여자고등학교 3학년 김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엄마 은지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1학년 때는 좀 더 2학년 때 열심히 할 거니까 성적 올리면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2학년 되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량도 늘었고 그리고 주변 애들도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라 성적을 또 올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이 성적 가지고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그게 막막하다 보니까 더 공부가 안 되고 최소한 인하대 이상은 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고민입니다. 네, 그럼 어머니께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3학년이니까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좋게 말하면 꼼꼼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조금 느리고요. 수행평가 준비하는 시간도 좀 다른 친구들보다 오래 걸리고 이제 욕심이 많기도 하고 그런 걸 챙기다 보니까 새벽에 늦게까지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힘들고 학원 가서도 힘들고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많이 지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른 부모님들도 되게 많이 걱정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사실 매번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오늘 사연은 굉장히 조금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돼요?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은 학교에 8시 10분에 도착을 하니까 아침에 공부를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하고 학교 끝나면 5시쯤 끝나거든요. 그때 학교 스카를 가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밥을 한 1시간 정도 먹고 학원이 있는 날은 학원에 가고 학원이 없는 날은 스카에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1시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학원을 많이 다니나요? 수학이랑 물리만 다니고 있어요. 스카에서는 몇 시까지 있죠? 1시까지 있어요. 집 도착하면 1시 반쯤 되는데 그럼 이제 1시 반부터 씻고 아니면 출출하니까 뭘 먹는다거나 그래서 3시쯤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4시간 정도 자는 거거든요.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보다 더 못 자는 날도 있죠.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 자는데 수행평가가 있다거나 좀 이게 빨리 안 끝나는 날은 좀 더 하다가 자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괜찮나요?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언제부터 힘들었어요? 1학년 1학년 2학기요? 네. 그럼 지금 거의 1년하고 한 6개월을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만할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러면 이 피로도가 어느 정도인 상태인가요, 지금? 제가 이번 3월 모의고사를 보다가 영어 이제 듣기 듣고 20번대를 풀다가 잠깐 나른해지길래 눈을 감았다 떴더니 제 앞에 설마? OMR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OMR 어디 갔지? 하고 보니까 앞에서 탁탁 정리하고 계시고 마킹을 그럼 못한 건가요? 2점 2점이요? 제일 처음에 OMR 받고 일단 40번에 1번 마킹을 해놓고 그러고 듣기를 풀다가 그러다가 못했어요. 그럼 듣기 끝나고 잔 건가요? 20번 때 풀다가 잤어요. 영어 OMR 걷어가서 이렇게 탁탁 치고 계셨을 때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학생의 마음은 어땠어요? 내 성적 절망적이었죠.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어머니 이 얘기 아셨어요? 여기 상담반 출연하기 전에 피디님이랑 미팅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영어 때 마킹을 못하고 냈거든요. 저 방금 알았어요. 충격적인데요.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어쩐지 성적표를 안 가져오더라고요. 아버님도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이거 나가면 안 되나요? 이제 걸리면 이실 짓고 하는데요. 지금 모르세요. 영어 2점. 와, 2점 받기도 쉽지 않은데 다 찍어도 보통은 영어 몇 등급이었어요? 2등급에서 3등급 사이 정도 나왔어요. 2점이라니. 그래도 이게 수능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시험 보다가 잘 정도면 진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그죠? 자, 그럼 아까 인하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지망 대학은 어디일까요? 성적을 생각해서 상향을 말하자면 그래도 건국대를 너무 가고 싶고 성적 다 안 보고 진짜 일지망을 말하자면 이화여대 그리고 경희대 이쪽이 제일 가고 싶어요. 그럼 학과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과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학과는 대학을 높일 수 있으면 좀 틀어도 괜찮아요. 어머님도 혹시 일지망 대학이나 아니면 마지노선으로 이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으실까요? 저는 본인이 원하는 데는 다 찬성하고요. 그래도 집에서 다닐 수 있게 인서울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학생의 성적을 물어볼 건데요. 학기별로 본인 성적 기억하고 있어요? 1학년 1학기 2.32, 1학년 2학기 2.83, 2학년 1학기 2.57, 2학년 2학기 2.7이요. 총 2.6입니다. 조합별로 한 번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국영수사과는 2.61, 국영수과는 2.59, 그러니까 전교과 2.6 딱 가운데 있고 그 위로 0.01 정도씩 좀 차이가 나요. 특정 과목이 좀 많이 낮다거나 특정 과목이 많이 엄청나게 많이 높다거나 하지는 않아서 이렇거든요. 그런데 수학이 제일 좋았으나 2학년 2학기 때 수투가 3, 학통도 3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쵸?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중간고사가 좀 쉽게 나온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바람에 학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이것만 조금 더 평소에 실력을 발휘했으면 더 압도적으로 좀 좋은 성적이었을 건데 이게 좀 아쉬웠고 3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어떤 걸까요? 미적분? 그쵸. 미적분을 어떻게 해서든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미적분마저 3등급을 받으면 종합전형 평가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 수학을 꽤 했었는데 실력이 다운이 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발전 가능성 측면도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받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조금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과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2등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악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일단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생은 앉아있는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알짜배기 알맹이가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방향성이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안에 뭘 콘텐츠를 어떤 걸 채워넣을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지금 물리 학원을 다니면 저는 이상한 거예요. 수능 때 물리 할 거. 아니요. 근데 왜 물리 학원을 다녀요? 이게 물리가 등급은 안 나와도 원점수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원점수가 크게 떨어지면 그래도 대학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학원을 다님으로써 내가 수행평가 할 시간이 줄어들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에 자게 되고 물론 이제 물리 학원 하나를 다녀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월달, 9월달 힘든 더운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질 수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고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도 학교에서 아마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5교시 때 어때요? 졸리죠. 그러면 지금 같은 이렇게 수면 시간을 유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많이. 그러니까 화생이 안 좋아서 생명과학과랑 환경학과는 떨어지는 거지. 물리2 원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쓰려는 생명과학과랑 환경 관련 학과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A 받는 거에 목표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찍 잠에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카를 뭐 1시, 1시 반까지 유지를 하고 그 뒤에 수행평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줄이자.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3월 모의고사 아까 우리 영어 점수는 공개를 했어요. 2점. 다른 과목은 좀 어땠나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9등급, 네. 그리고 생명이 3등급, 사회문화가 5등급이 나왔어요. 탐구는 왜 바꿨어요? 제가 원래는 2학년 때부터 계속 화학 생명을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화학 1등급이 50점이다. 그것도 제가 화학 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도 너 진짜 화학하게? 이런 반응이 많았어가지고 이번에 사회문화로 한번 바꿔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사회문화 등급을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니까 이게 돌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고2 겨울방학 때 사회문화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공부를 하고 달려든 학생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내가 시간을 투자를 했을 때에 그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을지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지금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사회문화 언제 공부할 겁니까? 지금 사회문화만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잖아요. 네. 그쵸. 국어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학도 이걸 유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생명과학도 지금 다시 2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저는 다시 학원으로 복귀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생기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데요. 네. 좋은 생기부 예시문으로 이렇게 들어주셨던 것들 이렇게 봤던 거랑 비교해보면 거기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을 때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좀 나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점부터 얘기해 줄까요? 단점부터 얘기해 줄까요? 장점부터 알려주세요. 장점부터 얘기해줘요. 네. 2학년 때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주제를 가지고
학년간 연계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세특하고 창체를 조금 연결시켜서 하려고 했구나,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 보여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제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조금 어필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2학년 진로와 그 다음에 2학년 독서 과목. 2학년 때 진로를 보면 생명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추가 탐구한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한랭 두드러기에 대해 탐구를 했잖아요. 뉴스를 접하고 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주제를 잡고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논문과 의학 자료를 통해 치료법을 찾아보니까 원래 두드러기는 항히스타민제를 한 30일이던 아니면 6개월이던 이렇게 먹고 그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치료법이 있는데 이걸로만 완치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걸 학생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대안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탐구를 했던 내용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학업 태도와 탐구력적인 부분을 어필해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2학년 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1학년 때 서술의 특징이 없어요. 진짜 거의 다 나열식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통합사에서도 모의 주식 투자를 하고 여기서 수익 분석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뭐 건설주를 매입을 해서 수익 분석을 했어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도대체 수익 분석을 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분석을 한 거고 어떻게 된 거야? 뭐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계속적으로 쭉쭉 다른 과목에서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았었어요. 아쉬웠던 부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학년 때 이제 그 주제들이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원, 풀이급수, 수투에서는 개체군의 S자 생장곡선, 확통에서 조건부 확률과 질병 진단 관련해서 했잖아요. 이거는 거의 모든 학생들한테 다 들어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은 이 주제가 그렇게 잡힌 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이 주제로 탐구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긴 한데 그 주제가 특색이 없어요. 그저 그러한 탐구 활동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인 건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했던 과목들이 몇몇 과목들이 진로랑 엮어서 눈에 띄는 게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대학 얘기를 해볼 건데 수시에서 끝낼 거면 교과 전형 무조건 하나는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하대를 지역균형 전형으로 상향으로 좀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상향으로 쓰는데 과를 높이진 못해요. 식품영양학과 아니면 해양과학과 과를 조금 낮춰서 두 개합 5를 최저를 맞추자 이 생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하대를 쓰고 종합전형을 조금 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종합전형도 인하대, 인하미래인재, 면접형 여기는 생명과학과로 과를 조금 올려서 써보자 라는 거고, 세종대는 세종창의인재 면접형 환경융합공학과로 써보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학들 다 상향입니다. 상향은 숙대, 숙명대인재 면접형 생명시스템학부, 그 다음에 동국대 두드림 바이오 환경과학과, 건국대 KU 자기추천전형 생명과학 특성학과. 여기는 세 개 다 상향이에요. 내신도 조금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6개 조합을 쓰시는데, 다만 이렇게 쓰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높여 쓰는 거예요. 6월, 9월을 봤는데 생각보다 모의고사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종합전형에서 숙대, 동국대, 건대 중에 하나를 빼세요. 하나를 빼고 인천대 자기추천 생명공학과를 하나 더 쓰시는 걸 저 추천을 드려요. 이 면접이 수능 D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수능이 잘 나오면 안 가면 돼요. 떨어질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적정 정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종합전형으로 하나 모의고사가 안 나올 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담을 그럼 받아보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저희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아이가 첫 아이이기도 하고 주변에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서 많이 좀 답답하고 막막했었거든요. 네. 선생님 만나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학생은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엉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부터 모의고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담을 다 진행을 해봤고요. 누구든지 입시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우리 입시 상담반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반 신청 양식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